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원일입니다. 샘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샘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강의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 샘플 강의에는 다른 강좌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요. 발음 강의, 그 밖에 독해나 영작, 그 외에도 많은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영어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오늘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회화 공부에 대한 샘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화 강좌입니다. 물론 이것도 샘플 강좌이기 때문에 샘플 강좌에 맞는 강좌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치사구와 관련된 회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화 시간에는 여기서 하는 대화 또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다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까요? 먼저 전치사 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형태부터 먼저 보면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 명사나 명사구가 와요. 여기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전이 앞전자예요. 이 치는 위치시킨다. 뭐 앞에 위치시켜요? 반드시 목적어 앞에. 즉 명사나 명사구로 된 목적어 앞에 오는 단어다.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치사는 혼자는 절대 못 쓰이고 이게 목적어인 명사나 명사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전치사구란 지금 전치사라고 말했는데 단어의 뜻은 목적어 앞에 놓이는 단어인데 한국말에 보면 토시 또는 격조사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 과, 를, 에게, 로 이것은 혼자 쓰지 않죠. 학교로 한다든가 당신과 한다든가 6시까지 그래야지 그냥 까지 갑시다 이런 말은 없죠. 한글도 똑같습니다. 영어의 그런 전치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 in, on, with 그 밖에도 10여 개, 수십 개 단어입니다. 이런 기본 단어를 알아도 영어가 회화가 안 되는 게 뭐죠? 그것은 이런 기본 단어를 알아도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단어는 요점이 혼자 쓰일 수 없다. 그래서 목적어와 함께 쓰임으로 전치사 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구란 한 단어가 한 문장에 한 역할을 하는데 구는 한 단어 아니고 둘이나 그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진 집단을 구라고 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기능상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다음 기능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치사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치사는 상당히 많아요.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나 전치사의 기능은 둘밖에 없다. 참 다행이죠. 전치사의 기능은 아까 문법 시간에도 부정사 대로를 때 공부했지만 부정사는 용법이 세 개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전치사는 두 가지예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 앞으로 전치사 왔으니까 그럼 뒤에 목적어 빨리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가 된 다음에 앞에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요 동사를 꾸미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나 동사를 꾸민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읽을 책 그랬을 때는 book 다음에 뭐 왔죠? 읽을, 읽다 동사 쪽과 관련이 있어서 a book 다음에 to read 했어요. a book to read, 읽을 책.
그러나 이 움직임이 없을 때는 to 부정사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 표시해 주세요. 자, 책은 책인데 이번에 네, 탁자 위에 있는 책. 그래서 the book on the table. The book on the table.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진 책, 내 손에 있는 책 하면 the book in my hand. 이렇게 in을 쓰면 되죠. The book in my hand. 이때 in 혼자 쓰지 말고 in my hand. 전치사 구 전체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The book in my hand.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책은 책인데요. 방 안에 있는 책. 이제는 in 쓰면 되겠죠. The book in the room. 내 손에 있는 하면 in my hand. 탁자 위에 있는 하면 on the table. 이렇게 다양하게. 내 겨드랑이에 낀 책. 그럴 때는 under. 어디 밑에서 the book under my arm. 내 겨드랑이에 낀 책. 팔 아래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말은 겨드랑이에 낀 책이란 말이 됩니다. So the book under my arm.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죠? 그 용법은 부르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예문들은 실제 영어 회화의 본 강좌들에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형용사구 말고 하나만 간단하게 부사구, 동사를 꾸민다고 그랬죠? 가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가다, 학교로 할 때는 go 다음에 to school. 그래서 학교에 가다 할 때는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갑니다. I go to school. 너 학교에 가느냐?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학교로 가다. 근데 가다 어디? 학교로. 가다 하는데 6시에 가다 하면 이번에는 go 다음에 at 6 o'clock. go at 6 o'clock. 그렇게 하면 몇 시에 가다. 근데 가긴 가는데요. 나와 함께 가다 할 때는 go with me. go with me. 나와 함께 가다. go with me. 그러면 되겠죠. 이처럼 동사 go를 꾸미는 go 말고도 많아요. 공부하다, 친구들과 함께. 그럴 땐 study with my friends, your friends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방 안에서 할 때는요. study in the room. study in the room. 그러면 되죠.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 이 두 가지를 전치사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 예문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따라하고 한다면 영어 표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이처럼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회화도 단어만 알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어 회화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주 재밌죠? 그런데 보통 영어 회화와 강좌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하는 표현인가를 외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습니다만 근데 이게 무슨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전치사구였어요. 전치사구로서 모양이 어떤가 이런 걸 살펴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며 또 자세한 내용은 물론 본 회화 강좌에서 더 예문들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만 이제 한 가지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장 안에서 주어 또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호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목적어가 하나만 오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가 또 하나 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장 형태를 취하는데 보통 명사는 영어에서 주어 노릇도 하고 목적어 노릇도 할 수 있으며 보호 노릇도 할 수 있고 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목적어나 이쪽 보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근데 왜 우리의 말이 어렵는가 하면 이런 명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도 문제인데 혼자 명사가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미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 6가지로 나뉘는데 명사를 꾸미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 영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한 단어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 구. 그래서 형용사 한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구를 이룰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세 가지 모양을 취해요. 어떤 세 가지 모양이냐면, 동사가 먼저 부정사가 되어 꾸밀 수가 있고요. 부정사에 투 붙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ing, 현재 분사가 있고 ed, 과거 분사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동사가 꾸밀 수가 있고요. 전치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전치사가 구를 이루거나, 또한 관계대명사가 명사로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음 기회에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명사 하나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의 단어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명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사가 그냥 키 큰 남자 그러면 tall man입니다. tall man. man 앞에 man을 꾸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tall man 여기에 오게 되죠. 근데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때는 wise and tall, 현명도하고 and tall, 키도 크고,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어가 올 때 뒤에서 꾸미는 게 좋아요. A man wise and tall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o가 와서 사람은 사람인데요, 사랑할 사람 하면 a man 다음에 to love 이렇게 올 수 있는가 하면 ing가 와도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man은 man인데 loving me.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는, 그럴 때는 loved, 과거분사 와도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취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to가 올 때는 우리말로 뭐뭐뭐 할 이런 번역이 와요. 사랑할. 그런 다음에 ing는 능동 의미가 돼요. 뭐뭐뭐 하는, 할 아니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 ed가 올 때는 뭐뭐뭐 되는 또는 받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o love, a man to love는 사랑할 남자고, a man 다음에 loving 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는 남자고, 이번에 a man 다음에 loved by me 하면 나에 의하여 사랑을 받는 남자. 이게 전부 a man 뒤에서 꾸밀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오늘 지금 공부했잖아요. 네, a man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a man 다음에 아까 많이 공부한 것처럼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남자. a man 또는 the man in the room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하나만 더. a man,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할 때 who 쓰게 되죠.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럴 땐 whom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해서 whose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러면 a man 다음에 a man,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a man, 한 사람이 a man 공부를 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그러면 who studies English hard.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the man 다음에 whom I know very well. 따라해보세요. the man whom I know very well.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잭인 사람. 그럴 때는 the man whose name is Jack. The man whose name is Jack. 자, 이렇게 명사 하나를 꾸미는 법을 오늘은 전치사구를 가지고 공부했지만 그 외에도 이런 걸 또 공부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나무 밑에 서 있는 남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시죠. the man입니다. the man, 남자는 남자인데요. 남자가 서 있는 남자. 그러면 standing이 될 수 있죠. standing.
어디에 서 있냐면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서 있다. 그럼 서 있는 남자. 근데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강 건너편에. 그래서 강 건너편에는 across the river. 강 건너편에 서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근데 강은 강인데 저기 보이는 저 강에서 over there 이런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강 건너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그 남자가 뭐다? 입니다. 남자는 입니다. 뭐입니까? is 예를 들어 a person 사람입니다. 좀 인위적입니다만 the man standing under the tree across the river over there is a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그 남자가 나를 도와줘.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도와준다 하면 who helps me 나를 도와주는데요. 뭐 하도록 도와줍니까? 숙제를 도와주다 그럴 때는 with my homewor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ith my homework 아니면 바로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다. 그럼 여기다 study 올 수 있죠. study English. 그러면 보세요. 남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the man. 근데 이 경우에 저기에 있는 강. 그래서 강의 건너에 있는 나무 밑에서 노래를 하는 남자. 남자는 뭐예요? is a person. 그래서 영어는 끝난 거죠. 그 남자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숙제를 도와주는 이렇게 하려면 with가 오고 또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럴 때는 동사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The man 그런데 standing under the tree tree인데 across the river over there is a person who helps me to study English. 지금은 좀 인식인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영어가 능숙해지고 또 단어만 알면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어 알면 영어 말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단어를 알면 영어를 말한다. 그래서 아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는 단어로 유창한 영어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정한 영어를 한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영어 회화 강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 회화 말고도요. 저희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강의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문법 강좌가 나왔죠. 네, 샘플 강의에서는 부정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강의가 나올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을 샘플 강의에서 또 들어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본 문법 강좌에서 샘플 강좌가 아니라 문법 강좌에서 과를 거듭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요. 네, 발음 강좌도 있군요. 발음 강좌. 영어에서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 당분간 몇 년간 산다고 해서 금방 안 달라져요. 정말 영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샘플 강의에서는 특히 그 파일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샘플 강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본 발음 강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샘플 강의를 통해서 독해 강좌도 듣게 되고요. 네. 효과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을 읽어야겠죠. 또 어떻게 영어의 실력을 향상하는가? 그것은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인데 그것도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샘플 강의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회화 강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전치사 구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이 요점들을 잘 살펴봤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토달 완성 또는 6개월이면 영어 정복 이것은 사실은 지나친 말입니다.
불가능일 거예요.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회화 샘플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